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목요일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굵직한 이슈들 많은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능구렁이 파월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 커질까? 파월 의장이 능구렁이인 걸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이 능구렁이라고 봐야 될 걸까요? 지금은 파월 충격, 매파적 발언에 대한 시장 혼란, 그 이야기, 그 표현을 하기는 조금은 다른 시점이 오후는 돼버렸지만 일단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면은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거 너무 큰 거였을까요?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까지 그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성명서 발표 이후까지도 가지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나온 증권사 쪽에서의 분석을 보면은요. 금리 인상 중단 기대는 섣부르다라는 점이 강조가 됐고 사실상 12월 점도표의 추가 상향 조정을 시사한 내용으로 파월의 발언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지표 수준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이 회의마다 0.25%포인트씩 계속해서 올려서 최종금리가 5%,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시점입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눈에 띄는 흐름이라는 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바로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시장의 시나리오대로 가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핑계일 뿐일지 오늘 빠른 회복력을 이 오후장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연관해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님의 해석이 듣고 싶은데요. 이야기 바로 들려주실까요? 네, 예상대로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내성이 생긴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및 회의 및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에 대해 좀 실망감이 있었지만 이제 12월에 이제 이번 말고 12월에 이제 75bp가 아닌 50bp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나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전환 논의는 매우 시기상조다라는 거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또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기준금리가 이제 5% 이상 높아질 가능성은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전에 주요 해외 IB들 보면은 5% 초반 터미널 금리로 이미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 9월 달에 점도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4.6% 제시했지만 이보다는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이번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번 고용시장이 매우 강하다, 약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역시나 투자자들한테는 좀 내성이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을 고려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고용을 많이 보고 있어. 고용이 많이 위축되기 전까지는 피봇 어림없어.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혹은 어려워지기 직전이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 또 그 반대편의 의견도 있겠지만 좀 내성적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날 바로 듣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락 변동성이 컸지만 국내 증시는 또 돌이켜보면 매파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 오케이.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큰 틀에서 변한 것은 없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 상황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네. FOMC 영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뭐 시장이 또 반영해주고 있는 게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큰 충격은 없고 그래도 스무스하게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제 12월에도 50bp 인상, 75bp가 아니고 50bp 인상이어서 다행이지. 또 그걸 가지고 또 조금 뭔가 이제 뭐 흠집 내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다면은 그게 좀 더 우려됐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50bp 인상 가능성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연준의 입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자를 통해서 먼저 나왔지만 이제 FO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을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은 뭐 장기 자금, 뭐 진짜 한 1, 2개월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장기 자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만큼 그래 이제부터는 좀 장기 자금 성격의 그런 금액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쪽에 뭐 10월 달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3조 3천억 매수했지만 대형주 뭐 장기 자금 성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요거만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말까지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큰 고비는 하나 넘었다라는 가정하에 이 분위기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전략을 시청자분들을 짜셔도 될지 아니면 걸림돌이 큰 게 있다라고 몇 가지는 생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보시는 뭐 재료들 특별히 있으실까요? 역시나 국내의 단기 자금 경색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뭐 일요일 날 이제 뭐 그런 이제 긴급하게 회의도 해서 정부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일주일 내에 요 한 2, 3일 전에 또 5대 금융 지주사에서 네, 또 95조 원을 풀었죠. 근데 이게 95조 원이요. 그래, 내년 3월까지 95조 원 풀 게가 아니고요.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이면 다음 달까지 95조 원을 푼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참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는 이 자금 경색에서의 좀 이슈가 좀 잘 지나가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그 레고랜드 ABCP 채무를 12월 15일까지 상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12월 15일까지 상환해야겠죠. 그래서 그 일정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금 경색 이슈 조금은 잊고 있었는데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뉴스도 꼼꼼히 저희와 함께 체크 계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폴란드에 이어 체코까지 동유럽발 원전 잭팟 또 터지나? 큰 틀에서는 대형주의 수급 흐름의 주목도가 높지만 뉴스, 테마 형식으로 시세 그 탄력도가 또 강한 쪽을 꼽는다면 원전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동안 폴란드 이슈에 들썩임이 있었죠. 원전주가 워낙 하루 그 다음에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이슈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전해진 단독 뉴스는 체코 외교부 차관이 신고리 원전을 찾았다. 그러니까 체코 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 원전 수출 성사될 가능성에 더욱더 주목도를 높이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앞서 폴란드발 이슈는 이제 지나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이벤트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체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수주 가능성이 뭐 정치적 이슈가 아직 좀 걸려있기 때문에 낮다라고 많은 증권사에서 보고 있지만 높다라고 평가되는 게 체코거든요. 체코는 이 원전 비중을 현 30%에서 2040년 58%대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함께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소인데요. 빈살만 왕세자 이야기가 시작에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죠. 수소가 이 이슈로 오르는 건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오르는 건지는 뭐
물음표입니다만 일단 수소 활용에 능한 우리나라 그리고 생산에 능한 사우디 쪽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묶이긴 하지만 원팀 코리아 네옴시티 키워드와도 맞물리면서 오늘 뉴스 아는 쪽의 탄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뉴스 우리의 머니, 우리의 수익률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옴시티도 있고 원전만 그리고 수소 탄력 쪽으로는 강한 현재 흐름이거든요. 이사님, 뉴스 여러 개 살펴봐서 핵심을 저희 어떻게 꿰뚫어서 전략 중심을 잡으면 될까요? 네, 일단 원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전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뭐 실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참 어디에 좀 맞춰야 될지 그런 뭐 기준도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오늘 이제 폴란드 그 이제 원전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폴란드와 이제 체코 이제 두 나라에 관련된 재료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 폴란드 그 이제 무려 원전 6기를 짓는 1단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가져갔고요.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될지 안 될지 여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폴란드 총리가 2단계 사업자로 한수원을 거론했다는 현지 언론의 기사가 있었다는 거. 요게 또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체코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제 원전 그쪽을 방문한 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요. 약 20일 전에 방문했었던 것이 오늘에서야 좀 단독 뉴스로 물론 뭐 크로스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20일 전에 방문했던 게 오늘 뉴스로 좀 부각받는 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체코의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내년이 아니고 2024년인 거고 또 경쟁을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또 해야 되는 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원전은 참 뭐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나온 지금 뭐 폴란드와 체코의 재료성 기사는 좀 기술적 반등 성격에 좀 무게를 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수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핫한 나라라고 뽑으면은 단연 사우디인 것 같습니다. 뭐 빈살만 왕세자, 또 방한, 또 유력하다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네옴시티 등 그래서 진짜 크게 묶으면은 사우디 뭐 전력기기랑도 좀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수소가 뭐 집중되면서 이제 퓨얼셀 뭐 3대 종목 또 오르면서 뭐 기타 수소 종목군들도 오르는데 역시나 이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성격을 지니려면 이번이 지금 어닝 시즌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실적이 좀 부각받아야만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계속 뉴스가 흘러나와도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따라잡는 것은 XFC 이사님은 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원전도 그렇고 오늘 수소도 그렇고 좀 재료성 기사에 가깝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워낙 두 섹터가 좀 낙폭 과대였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상황에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이 올라왔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카카오 등. 그래서 뭔가 좀 재료성 뉴스만 있으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부각받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짧게 원전, 수소, 그리고 신재생 좀 넓게 봤을 때 이런 뉴스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는 되나 탄력적으로 약한 종목들은 키 맞추기를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키 맞추기가 그리 쉽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 좀 봐야 될 또 중심이 되는 종목을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뭐 원전에서는 그 설계 쪽에 강한 그 한전 기술 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정확히 주봉상 120주 이평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돼서는 두산 퓨얼셀을 좀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두산 퓨얼셀은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수주 잔고들이 좀 3분기에 매출로 좀 반영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8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개선되는지 여부, 개선된다면 얼마나 크게 개선되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뭐 재료성 기사로 상승하지만 약간 테마성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을 체크하고 또 실적이 좋다면은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